네, 김정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졸다가 처형된 장성택. 그러나 김정은이 졸면 별일 없었겠죠. 자, 저희가 영상 하나 먼저 좀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 장면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갑자기 약간 조는 듯한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는 다시 이제 그 서류 보다가 잠깐 졸고 멈추고 또 다시 그 후에 이제 서류를 보게 되는데요. 네. 이게 혹시 좋은 거 아니냐, 깜빡 회의 중에 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녹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 돌았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그 삭제해서 영상에 보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이게 실수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요, 김정은 교수님.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좋은 건 맞습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왜 저거 편집 안 하고 다 공개했죠? 근데 김일성이 지시를 하기를 네. 고개를 떨구는 놈이 바로 반역자다. 아, 김일성 말이요. 회의를 할 때 고개를 떨고 내봤자인데 고개는 안 떨고 눈만 감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렇게 북한에 이제 세습 독재가 있는 저 세상에서 네. 혹시 김일성, 김정일이 좀 야행성이랄까, 굉장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혹시 그런 습성 같은 게 이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 김일성, 김정일이 잠자는 패턴 같은 건 우리 정부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건 확실하게 파악이 됐어요. 아,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쁨적 파티를 하다가 네. 새벽 2시 또는 4시에 네.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대남 제의를 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 2시, 4시에 출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 새벽 결정과 급박스러운 발표. 발표가 새벽 2시였어요. 네. 중대 발표를 한다면서. 네. 근데 김정은 시대에 봐서는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비교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젊은이의 패턴을 좀 따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는 그 버릇 때문에 저렇게 낮에 꾸벅꾸벅 그건 아닌 것 같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전날 큰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을 텐데 네. 저 양반이 포로줄 10병 먹는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술을 먹었던 게 이렇게 몸에 데미지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장성택 졸다가 처형된 것, 아니요. 현영철이 그랬고, 건성건성 박수치다 그랬는데, 네. 자, 현영철의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졸다 처벌된 사람들 있었는데, 네. 김정은은 역시 괜찮은 거죠. 물어보나 마나겠지만요. 현영철이는 작년 4월 30일 날,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이제 처형이 됐습니다. 네. 그때 제목이 세 가지였는데, 네. 가장 큰 제목이 바로 졸았다는 것 때문에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졸아도 괜찮은 모양이죠. 네. 불경죄 때문에 결국 처형까지 당한 것이 현영철입니다. 자, 화면에 보였던 저 현영철의 모습인데요. 자, 그럼 이제 김정은이 최근에 소식 보니까 새로운 감투를 쓰면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색깔을 좀 빼려 한다? 그런 기미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아버지 색깔로 보는 것보다는 네. 북한 체제가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돌아온다 네. 라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국방연회를 위주로 해서 네. 북한 체제를 운영했던 것은 네. 바로 고난행군 시기에 네. 90년대 중반에 고난행군 시기에 네. 모든 조직이 다 작동이 안 되고 네. 군만 작동이 되니까 네. 거기다가 이름 붙인 게 선군 정치입니다. 선군 정치. 이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국방연을 앞서가지고 정치를 해왔는데 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군의 폐해가 심해지고 네. 그래서 모든 자원도 다 군으로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또 군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쿠데타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군의 네. 힘 빼기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장성들을 별을 떼짜부잡자 하던 거든가 그렇죠. 현영철이나 리영호 총참모장을 처형한다든가 네, 네.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군의 힘을 빼가지고 네. 국가를 정상화시키자는 큰 틀 속에서 정책을 해왔는데 이제 국문회를 신설해가지고 일단 군의 색깔을 거의 다 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바뀌었고요. 또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국방 부문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국방 부문이 아니라 국가 부문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국방 부문에서 간부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이 또는 김정일이가 직접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총리라든가 네. 이 장관급들을 임명할 때는 네.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최가 안 되면 최고인민회 개최 안 되면은 네. 장관도 임명을 못 하고 총리도 임명을 못 했는데 네. 앞으로는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이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총리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감투를 너무 많이 갖게 됐습니다. 국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도 올라섰잖아요. 감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프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무위원장이 됐잖아요, 이번엔. 그렇죠. 네. 이 노동당 위원장, 네. 최고위원회 대의원, 군 원수, 당 정책위원, 당 정책상무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네. 당 정무국 위원장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네. 10개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네. 감투를 10개 쓰고, 이제 10번째 된 것이 국무위원장입니다. 네. 자, 국방위원장인 아버지 대신에 국무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군의 색깔, 그 영향력을 좀 빼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조평통이라고 우리가 맨날 그 북한의 성명 듣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위를 격상시켰죠. 그러니까 조평통은 네.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네. 통전부 간부들이 모자를 바꿔 쓰고 네. 조평통 간부로 나와가지고 우리 남북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조평통을 갖다가 당에서 빼내가지고 국가기관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네. 그러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것이 위원장 직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로 치면은 이제 통일부 장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할 때 통일부 장관하고 이렇게 이 카운터파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말이죠. 또 그런 네. 어떤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되냐면은 네. 김영철이가 네. 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인데 그렇죠. 천안함 폭침의 바로 그 원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나와서는 남북 회담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평통 위원장을 뭐 원동연이나 네. 다른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우리 네. 통일부 장관하고 카운터파트로 해서 이렇게 남북 회담을 해보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언젠가 있을 그 대화의 준비 포석 작업을 하나 만든 것. 조평통 맨날 그 성명을 들었는데 격상됐다는 것 좀 소개해 드렸고요. 또 하나, 영화 기억나십니까? 인터뷰란 영화, 지금 만든 소니 픽처스가 만든 영화인데 결국 그 영화의 주제가 김정은이 암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김정은이 자신의 암살 가능성, 경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경호 관련한 문서가 네. 이렇게 유출됐는데 네. 그 내용 같습니다. 신변안전보가 최대 사명 아니냐? 심장에 쪼아 박아라. 그러니까 명심해라 그 얘기인데 김정은식 표현이라면 그 중요한 것을 심장에 쪼아 박아두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바늘 구멍 만한 틈도 없도록 목숨을 담보하라 지시했습니다. 네. 경호가 제일 중요하다. 뭐 그 얘기겠죠. 그 얘기인데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요번에 그 경호 지침서 이제 나오네요. 이 지침서가 네. 우리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네.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뭐 호위사령부 말단 네.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평양 방어사령부에서 네. 이 경호 업무 지침을 받은 다음에 네. 알았을 때 이제 그 지침서 같은 좀 인상이 좀 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좀 벌써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도로 굴길 정도면은 이건 터널이잖아요. 네, 이건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도로 굴길을 노리는 적들을 네. 짓부수기 위한 경비 방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라. 이게 터널에서의 테러, 그러니까 암살 시도 이런 걸 걱정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네. 호위사령부 말단 부서라든가 네. 아니면은 평양 방어사령부 정도 네. 그 정도에 내려간 지침서지 네.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 지침서는 같지 않다. 아, 그렇네요. 특히 이제 행사 비밀이라는 건 이제 김정은이 이곳저곳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용천역 폭파 사건 뭐 이건 또 10년 년 전에 있었을 때 네. 혹시 김정일의 기차를 노린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동선과 일정이 드러날 경우에는 언제나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로가 드러나게 되면은 네. 암살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통령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공항에서 어떤 루트를 타고 그 행사장에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누설되면 굉장히 경호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사 비밀 누설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북한의 경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폐 개혁한 다음에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가 많이 유통된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신의 지역 주변에서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북한 돈의 위상과 관련된 얘기가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키스 있고, 면수형 있고, 시가리 10원, 내가 홍리 10원, 내가 35원. 화폐개혁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북한 돈에 대해 약간 믿었지만 이후에는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북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뒤로부터는 북한 돈에 대해서 전혀 믿지는 않고 있었죠. 네. 저기서 말하는 원 단위가 무슨 얘기죠? 위안화 같습니다. 아, 북한 돈이 아니고 위안화 같습니다. 중국의 위안. 네. 실제로 2009년에 화폐 개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돈, 북한 돈 100원을 1원으로 싹 바꾸는 화폐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가구당 구화폐로 3만 원, 네. 그다음에 그 신권으로는 300원만 바꿔주고 네. 나머지 돈은 전부 국가에서 뺏어갔습니다. 아. 이게 장마당에서 네. 수천만 원을 벌었던 사람들이 네. 전부 다 돈이 휘지역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환율도 그 인플레 때문에 네. 발언이 된 건 아니지만 네. 한 1년 정도 내에 이렇게 환율이 그렇게 올라서 전부 다 이 화폐 가치가 100대를 해놓고도 네. 바로 1년 내에 도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100배가 오르게 되는 거죠. 2009년 화폐 개혁을 했다는 것이 금융이나 경제적 요인보다는 뭔가 세력을 쌓을 수 있는 초기 자본가 그룹, 상업 자본가 그룹 싹을 자르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네. 화폐 개혁을 통해서 자본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네. 그 돈 가지고 북한 경제를 살려서 네. 김정일이한테 잘 보여서 후계자가 되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 네. 두 번째는 장마당을 이제 폐쇄하고 네. 돈을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장마당에 물자를 공급해서 북한 그 장마당 완전히 씩을 말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 김정일이가 뭘 몰랐냐면은 네. 상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장마당 물가가 돌아오른다는 걸 몰랐어요. 네. 그 능력이 없이 돈만 뺐다 보니까 네. 장마당 물자가 100배로 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네. 2011년인가요? 공식 후계자가 된 게? 12월 17일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미래가 불안했던 김정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만 결국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아직도 있는 거죠. 제가 말을 더 좀 붙여야 되는데 화폐 네. 개혁은 2009년도 11월 30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워낙 그 경제가 나빠지면서 혼란이 오게 되니까 네. 3월 달에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을 합니다. 네. 총살해놓고 천안을 폭침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후계자가 된다면서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자, 2009년 말에 있었던 이 화폐 개혁의 실패, 결국 석 달 뒤 천안함 폭침으로 이어지는 그것까지 예측 불가의 상황. 도저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을 혹시 할 수 있을까 했던 그 시점인데 어쨌건 6년 흐르는 전 그동안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한반도 북쪽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동쪽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위봅니다.